예, 358쪽에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갑의을에게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다고 했고, 근데 이때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세금이 1억 원이면 1억 원을 직접 주는 것, 이게 이제 현실 수수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받을 돈을 뭘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금으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고, 하나 유의하실 점은 이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 계약과 등기, 전세금의 지급이 있으면 되지 당장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세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재 좀 보시면 일단 판례박스 있죠? 판례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그 제목에 보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된다는 거죠. 간단한 거지만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목적물의 인도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인도되지 않아도 전세권 성립되고. 자, 오른쪽에 존속기간 나오는데 312조 제1항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최장기 제한이요. 당사자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 받는데 지상권은 최장기 제한이 아니라 최단기 제한이죠. 30년, 15년, 5년 이런 제한이고, 지역권은요? 기간 규정이 없었어요. 그렇죠? 영구무한 가능하고. 근데 전세권은 최장기 제한이에요. 10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한 거죠. 이 항을 보시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자, 이 항은 최단기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까지는 연장한다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항의 첫 단어가 뭐냐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토지 건물에 다 되잖아요. 그럼 토지 전세권은 최단기 1년 제한이 없어요. 건물만.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 6개월의 기간 약정을 하면 1년으로 연장된다. OX에 틀려요. 그럼 건물에만 나오는 거예요. 토지는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고. 3번 갱신할 수 있고요. 갱신에도 기간은 역시 10년 제한을 받습니다. 자, 사항을 보시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별말 없었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또는 건물주가 별말 안 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조건만 동일한 것이지 기간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기간은 동일하지 않고 뭐로 본다고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갑의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전세권의 기간이 여기서 만료가 돼요. 근데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요 1개월 사이, 요 기간 사이에 이 소유자가 나 연장 안 해준다 아니면 조건을 바꿔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갱신돼요. 근데 지금 갱신되는 건 둘이 약정을 한 거예요? 법이 정한 거예요? 법이. 그래서 이걸 지금 법정갱신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이 법정갱신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건물 소유자가 나왔다. 건물이 팔렸어요. 그럼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고 등기 없이도 대항합니다. 언제 등기하라고 했어요? 처분 시에. 처분을 할 때 하는 거지 대항 요건이 아니라고 했고, 그러면 이게 법정갱신이 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뭘로 인정한다고 했냐면 조건이고요.
동일한 기간이 아님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법정갱신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조건만 동일하고 기간은 동일하지 않고 기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돼요.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가 법정갱신된 경우에 끝냅시다라고 소멸 통고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언제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냐면 이 통고가 도달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해요. 그러면 전세권자도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럼 전세권자가 통고했다. 몇 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역시 6월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만만치 않게 힘이 있는 애라고 봐서 기간을 구별하지 않아요. 차등을 두지 않고 둘 다 6개월이에요. 이게 이제 전세권의 법정갱신인데,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법정갱신이 민법에서는 2번, 주임법, 상임법에 각각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한 번 나오고 우리가 나중에 언제 또 공부할 거냐면 임대차 가면 얘가 임차인이고 얘가 임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야.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어요. 그럼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도달되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6개월이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도달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차등 없이 6개월인데 임대차에서는 누가 약자예요? 임차인. 물론 소유권과 전세권을 비교하면 당연히 전세권자가 약자인데 얘는 물권자니까 똑같이 규정하고요. 임대차에서는 보다 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임대인이 하면 6개월이지만 임차인이 하면 1개월만 경과하면 소멸해요. 이게 우리 민법이에요. 여기까지 드셨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법정갱신은 2군데 나와요. 어디하고 어디? 전세권하고 임대차 똑같아요. 기간 정함 없고 그리고 동일한 조건이에요. 근데 기간은 달라요. 전세권은 둘 다 얼마? 둘 다 6개월인데 임차권은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디 가서 나오냐면 특별법에 가면 나와요. 그 주임법하고 상임법.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 주택을 임대차해 줬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차해 줬는데 기간이 만료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우리 집주인이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갱신돼요. 이게 이제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것도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봐요. 근데 역시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민법은 다 뭐예요? 정함이 없는 건데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별도의 특별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1년이에요. 최단기간 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임법 얘기하면서 법정갱신된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으로라고 하면 틀려요. 동일한 기간이 아니라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에요. 근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법정갱신 됐다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끝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주택은 다시 얼마를? 2년을 보장해줘야 되고 상가는 1년.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일반 임대차의 경우에 법정갱신되면 임대인이 끝내자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달되고 얼마가 지나면 소멸한다고. 6개월. 근데 주임법과 상임법은 임차인을 보다 더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끝내자고 못하고 다시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임차인이 하면 얼마가 지나면 소멸하느냐?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이야. 3개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틀려. 즉시가 아니라 얼마는 지나야 돼? 3개월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게 중요하다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여기 가서 자꾸 3개월 해요. 그러니까 민법은 3개월 없어요. 전세권은 둘 다 6개월이고 임차권은 6개월, 1개월이에요. 3개월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임법에서.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 나오는 법정갱신은 이게 전부예요. 정리되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택의 임차인인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가는데 1월 전까지 우리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서 법정갱신 됐어요. 근데 법정갱신 된 상태에서 우리 집주인이 전화해서 미안한데 내가 이사비랑 다 줄 테니까 먼저 좀 나가달라고 하면 저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안 해요. 저는 2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임차인인 제가 전화를 해서 저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럼 언제 빼줘야 돼요? 3개월 있다가, 그렇죠? 그게 이제 법정갱신. 교재 좀 볼게요. 근데 사항도 첫 단어가 뭐예요? 건물. 그러면 법정갱신도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냐면 건물에만. 자, 기억에 줄 거두세요. 최장기 제한 몇 년이라고 되어 있냐면 10년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에 최단기 제한은 1년인데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된다는 점 줄 거두시고요. 존속기간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고 했고, 맨 밑에 법정갱신 별표해 두세요. 법정갱신 별표하고 거기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 줄 거두시고요. 그럼 건물에만 인정되는 게 지금 두 가지 나왔죠? 최단 기간 1년하고 법정갱신. 다음 페이지. 판례박스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제목에 보면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법률 규정에 의한 건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출제됐고. 3번. 전세권의 효력인데 이건 조문만 좀 잘 보세요. 조문에 뭐라고 되냐면 304조 제1항.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이해되셨어요? 여기 임차권은 건물 임차권을 말할까요? 토지 임차권을 말할까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 그럼 지금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건물이 존재하려면 토지 소유자랑 뭘 설정했을까요?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을 설정했겠죠. 그리고 지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권에도 미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이나 또는 토지 임차권을 설정해서 여기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을이 지은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미치는 거예요. 토지 이용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토지 이용권에도 미친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럼 결국 그 임차권은 무슨 임차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건물 임차권이에요? 토지 임차권이에요? 그게 헷갈리면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볼게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 건물이 존속하려면 뭐가 설정됐어야 돼요?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이 설정돼. 땅을 이용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대요. 이 임차권 무슨 임차권? 토지 임차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소유권이 주된 권리라면 토지 이용권은 종된 권리가 돼요.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칠까요? 토지 이용권에도 미칠까요? 토지 이용권. 그래서 이 건물을 경락받으면 건물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는 거예요. 같은 취지고.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전세권자가 건물을 쓰려면 토지 이용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 허락도 안 받고 둘이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없애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병이 피해볼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건 뭐 상식선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나중에
전세금 돌려달라는 거를 옛날 주인 찾아가서 해야 돼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하는 거야. 새로운 소유자겠죠? 그 얘기가 뭐 끝에서 셋째 줄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 소유자 갑이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목적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전세권자 을은 병에게만 전세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갑은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는 같이 책임져야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해 있어요. 연대 책임이 아니라 누구만? 새로운 소유자, 현재 소유자만 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인데 제목만 보세요. 1번에 보면 용익물권이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사용수익. 물론 막 쓰면 안 돼요. 용도에 좇아서 사용해야 되니까 용법에 위반되는 사용을 하면 소멸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9조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자,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전세권자. 우리 임대차에서는 누가 수선 유지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임대인. 그러니까 전세권에서는 명문으로 수선 유지 의무를 전세권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뭘 청구할 수 없냐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임차인은 유익비뿐만 아니라 필요비까지 가능하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금 증감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지난주에 지상권에서는 무슨 증감 있었죠? 지료 증감.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증감. 임대차에 가면 차임 증감. 다 똑같은 형성권이다라고 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괄호 3번에 전세권의 처분 나오는데 조문 볼게요.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둘째 줄 가운데 다만 이렇게 시작하는데 줄 거두시고요. 다만 당사자는 설정행위로서 처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 지상권의 양도성이 절대적이라는 점과 비교된다. 그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 지상권 공부할 때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이에요. 근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양도해서는 안 되고 양도하면 소멸당할 수 있어요. 구별되셨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전세권을 양도할 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원래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면? 특약을 하면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이랑은 달라요. 임차권은 양도할 때 자유롭게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둘 다 자유롭게 다 해요. 근데 차이점은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특약이 무효가 돼버리지만 전세권은 금지 특약을 했을 때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처분의 세 가지가 나와요. 동그라미 2번에 전세권의 양도. 자, 오른쪽 3번에 보면 전전세. 한 장 넘기지 않고요. 예, 밑에 부분에 있네요. 4번에 보면 전세권의 담보 제공. 이 세 가지가 처분으로 나옵니다. 먼저 전세권의 양도. 양도는 뭐 간단한데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고 전세권자가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전세권이 양도되면 을은 이제 전세권자요. 얘는 여기서 빠지는 거야. 전세권을 양도하면.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이 관계에서 빠지고요. 그러면 요 양수인 병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 의무가 을하고 있을까요? 갑하고 있을까요?
갑하고. 얘는 끝나고 나갈 때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받는 거냐면 갑에게 받는 거예요. 이게 전세권의 양도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가 동일하게 얘한테 승계가 되는 거죠. 조문을 잠깐 볼게요. 밑에 307조. 전세권 양수인은 그 그림에선 병이죠. 병은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 갑이죠. 갑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 을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전세는 좀 다른 것이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고요. 을은 자기 전세권의 일부나 전부를 병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전세를 했다. 전전세. 그러면 전전세라는 것은 이 전세권자가 이 관계에서 빠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전세권이 있어야만 전전세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전세권자는 권리 의무 관계가 누구랑 생기는 거냐면 전세권자.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나갈 때 전전세금을 누구에게 받아요? 을에게, 전세권자에게 받는 거죠. 그게 전전세예요. 근데 이 전전세는 이 전세권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얘를 넘어설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5년인데 전전세가 6년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또한 전세권자가 이 5계층 건물에서 3계층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얘가 4계층을 쓸 수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전전세도 소멸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전세와 전세권의 차이점이에요. 구별되셨어요? 그러면 전전세금이 전세금의 범위를 넘어서면 돼야 안 돼요? 역시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확인하실 점은 전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얘가 얘한테 전전세금을 안 줘요. 그러면 얘도 담보물권자니까 이걸 뭐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경매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세권자가 전전세권자에게 전전세금 안 준다고 얘가 경매를 바로 실행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얘는 어이가 없잖아요. 내 건물을 전세해 줬더니 지 마음대로 전전세 주고 얘가 돈 안 준다고 내 건물을 경매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경매를 할 수 없고 최소한 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고 갑도 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런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경매가 실행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전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즉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최소한 원전세가 끝나야 되죠. 교재를 좀 볼게요. 363쪽에 그 가운데 디귿에 효가 있는데 그 B번 보세요. B번에 줄 거두시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당연하고 그 다음에 C번에 책임의 가중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을 보시면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전전세나 임대를 안 했으면 이 건물에 피해가 없었을 텐데 전전세나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 건물에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이 을은 누구한테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전세 임대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가중시키겠다라고 해서 그걸 책임의 가중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D번에 전전세권자의 경매권이 나오는데요. 셋째 줄 마지막에 우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줄 거두세요. 우선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원전세권보다 먼저 만료되더라도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전전세권자는 경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하나여 경매할 수 있다. 지금 길게 쓴 게 이 두 가지예요. 원전세가 끝나고 원전세금 지급이 안 되어야만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담보 제공인데, 담보 제공.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죠. 전세금 채권이 있고. 근데 을이 병한테 저당을 잡혔는데 뭘 저당 잡혔냐면 전세권. 그러니까 전세권을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담보로 제공했다. 이것도 처분을 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얘가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전세권은 등기해야 소멸이에요? 등기 없이 소멸이에요? 등기 없이. 용익물권은 기간 만료되면 등기 없이 소멸하게 됩니다. 용익적 성질이 바로 없어져요.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없어지죠. 그럼 저당권도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하죠. 그럼 누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병. 그럼 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X로 다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게 하나 있네요. 전세금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아가기 전에 전세금 채권을 압류하여 이로부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불렀죠? 물상대위.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종 시험에 이 판례가 나올 때 뭐라고 많이 물어봤냐면 이 사례에서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여도 병은 여전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더 이상 저당권 행사 안 되고요. 이때는 물상대위 법리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자, 교재를 보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자, 판례학세 1번 볼게요. 1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이제 모두 소멸해요. 그렇죠. 전세권이 없어지면 대상이 없어지니까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목적물인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2번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자, 뭐에 따라서? 물상대위. 물상대위 법리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뒷부분은 시험 범위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물상대위에 따르면 된다는 거고 3번 마저 볼게요.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누구에게 반환하면 되냐면 전세권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하면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된 거예요?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하면 지상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소멸되었다. 뭘 해야 한다 그랬어요? 압류. 근데 제3자 등이 압류를 안 했어요. 압류를 안 하면 갑은 전세금 누구 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을 주면 되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글씨에 압류 등이 없는 한 누구에게만 넘겨주면 되냐면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자, 그 다음에 소멸 나오는데 뭐 공통 소멸 사유 또 나오죠. 멸실, 기간 만료, 혼동 등등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소멸 청구, 의무 위반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참고사항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디귿의 목적물의 멸실. 이것도 뭐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A번에는 사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멸실 사유가 불가항력이고 B번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 그러면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전세권자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멸되고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되었다면 전세권자가 뭘 해야 돼요? 손해배상해야죠. 근데 이미 설정자가 받아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세금. 이때 전세금이 보증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정자 입장에서는 그 받은 전세금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까면 되죠. 예. 깐다라는 것은 이제 전문 용어고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충당한다 이런 말 써요. 교재 볼게요. 그 315조 보게 가운데 1항을 보면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할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기 잘못이니까. 근데 2항에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남는 게 있으면 반환해야 되고요.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개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소멸효과인데 1번 동시행관계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자, 소멸효과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317조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동시행관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랑 전세권을 설정을 했는데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설정자는 을에게 뭘 줘야 되냐면 전세금을 줘야 되고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줘야 되는데 둘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관계.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야 전세권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얼른 목적물 인도하고 나가라고 하면 을은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나가야 되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네.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이 의뢰하는 사람이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전세금을 안 주는 바람에 안 나가고 있다. 그럼 얘는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요? 질 필요 없는 거예요. 질 필요 없죠.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니까. 물론 이 사람이 목적물을 사용했다면 공짜로 써요?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돼요.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동시행관계가 인정된다면 이건 위법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법이 정하는 동시행관계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조심하실 점, 좀 이해를 요하는 부분은 얘가 전세금을 안 줘요. 그럼 얘는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목적물을 경매해서 자기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이걸 경매한다라는 것은 전세금을 내놓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도와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매 실행이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은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관계. 그러니까 얘가 이걸 경매한다는 건 전세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갑은 전세금을 먼저 줘야 돼요? 인도 등기를 받아야 주는 거예요? 받아야 주죠.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관계.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경매가 실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인도와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 준다는 것은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죠. 그럼 지금은 경매가 안 돼요. 그럼 이 경매가 실행되려면 먼저 뭘 해줘야 돼요? 인도와 등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이행 지체에 빠지게 돼요. 그래야만 경매가 실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소위 민사집행법상 집행 개시 요건. 그러니까 집행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는 게 집행 개시 요건이에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그 셋째 줄 앞부분에 줄 거두세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의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이행 제공을 완료하여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 그래야만 경매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비교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 가면 공부할 거예요. 잘 들어두세요. 그때 가서 못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갑이 을한테 주택을 임대차였어요. 그러면 이제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임법, 그렇죠? 주임법. 상가 건물이면 상임법 적용되죠. 그러면 주택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빼주고 을은 갑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보증금을 주는 거랑 주택을 인도하는 건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예요. 근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주택을 강제 경매할 수 있어요. 강제 경매는 우리 지난주에 임의 경매랑 구별해서 봤었죠. 임의 경매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경매하는 거고 얘는 보증금 채권자라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판결이 있어야죠. 그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게 강제 경매. 그러면 집행법상 이 경매가 들어가려면 을은 뭐부터 하는 게 원칙이야? 둘이 동시행 관계니까 인도를 먼저 해서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경매가 시작된다. 이게 지금 집행개시 요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둬서 주택임차인이나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임차인은 먼저 인도하지 않고도 여기 거주하는 상태에서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요. 그걸 집행개시 요건의 예외라고 불러요. 예외.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데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는 그렇게 먼저 이행하지 않고도 경매는 시작된다. 이해되셨어요? 이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요거 보증금 못 받아서 경매하는데 이거 뭐 나가가지고 여간방 잡아서 경매하기 좀 그렇잖아요. 인도하지 않고. 근데 이건 그냥 하는 얘기고 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임법상 대항 요건 등기하지 않아도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뭘 하면 되죠?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되죠? 근데 경매 시에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다 공부할 건데 요게 있으면 마치 저당권처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우선 변제 받으려면 이 대항 요건은요. 일시적이면 될까요? 계속돼야 될까요? 계속돼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이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 이게 무슨 얘기지?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냐?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경매가 실행되면 돈 받을 배당 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얘네들한테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 그래야 배당해 줄 거야라고 날짜를 정하는데 그 날짜가 바로 배당 요구 종기예요. 여기까지 요게 갖춰져 있어야만 우선 변제를 받아요. 근데 만약에 집행법을 적용해서 너 경매하려면 인도해야 돼라고 해버리면 인도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경매를 왜 하겠어요? 해도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인도하지 않고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 주려면 여기에 대한 예외를 두게 된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강제 집행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지만 예외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임법과 상임법은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가 실행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거고 나중에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거고요.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18조 종무 볼 필요 없어요. 기억에 보면 우선 변제권 있죠. 별표해 두시고요. 그리고 니은에 일부 전세권의 문제 있어요. 거기 별표 2개 해두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죠? 원래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성대결절이 좀 있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가능하면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학원에서 다른 데서 강의하다가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돌아가시라고 뭐 해서 강의실 큰데 마이크 없이 강의했더니 목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지금 갑과 을 사이에 있어서 이제 을이 건물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갑이 건물 소유자고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순위의 전세권이죠. 그 후순위의 저당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을이 저당권을 선순위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병이 후순위로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좀 가까이 그림인데 일단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전세권 저당권자가 선순위고 전세권자가 뒤에 있어요. 경매가 실행되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뭐가 위에 있어요?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 밑에 있는 거는 저당권과 함께 경매로 무조건 소멸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권이 여러 개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하죠? 선순위가. 그러면 얘가 더 빠르잖아요. 그럼 저당권 밑에 있는 거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 볼게요. 여기서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저당권 위에 있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존속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원칙은 존속입니다. 근데 하나 이제 유의하실 점은 언제나 존속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소멸되냐면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되면 경락인은 이 전세권을 떠안는 거야. 그런데 경매가 실행됐는데 이 전세권자가 뭐 건물 분위기도 안 좋고 나도 나갈래라고 법원에다가 뭐 한다고요? 배당 요구하면 이제 1순위로 누가 배당되겠어요? 얘가 받는 거죠. 배당 받으면서 소멸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만약에 선순위 전세권은 언제나 존속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을이 저당권, 병이 전세권, 그 다음에 정이 또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정이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했다. 얘가 실행하면 요 병의 전세권이 존속이냐 소멸이냐가 문제예요. 소멸돼요. 그러니까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얘는 얘보다 선순인데 얘가 실행하면 이거 소멸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요.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지 간에 어디서부터 소멸이 될까요? 예죠.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누가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요. 예죠. 그러면 배당 받으면 이 저당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무조건 소멸이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4번에 뭐 무라는 사람이 가압류했다. 뭐 5번에 기라는 사람이 또 뭐 일부 전세권 설정했다. 이런 경우에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이건 다 쓸데없는 거고 제일 선순위에 있는 저당권. 얘가 기준. 얘가 뭐가 되냐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저당권,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말소 기준부터 전부 다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다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저당권과 전세권이 있을 때 경매 시에 전세권의 존속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의 순위에 따른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 그러니까 얘가 실행했을 때 얘랑 순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경매를 실행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속 여부는 가장 빠른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와의 선우에 따라서 존속하거나 소멸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인도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주민등록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아파트를 임대차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최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어요. 경매 실행되면 존속이에요, 소멸이에요? 소멸이에요. 이런 용익적 권리가 존속하려면 경매 시에 존속하려면 최소한 뭐보다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문 용어 배웠잖아요. 말소 기준, 그렇죠? 가장 빠른. 물론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뭐 중개 실무 시간에 공부하는 거고 우리 민법에서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가장 빠른 저당권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같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A번에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 나오죠. 뭐가 더 빠르다고요? 선순위 전세권. 그럼 경매 시에 존속해요? 소멸해요? 존속하는 거죠. 근데 언제 소멸한다고요? 배당. 그래서 넷째 줄에 줄거든요.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되고 얘는 설정 순위에 따라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먼저 받는 거고. 근데 B번에 보면 후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저당권. 그럼 저당권이 먼저라는 거죠. 경매 실행하면 무조건 다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자, 니은의 일부 전세권인데 그 제목에 보시면 일부 전세권자가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 안 된다는 거고 일부 전세권 예를 들어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건물 일부의 이 부분에 전세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건 뭐 용익물권이니까 일부에 가능하던 거죠. 근데 전세금을 안 줘요. 갑이. 그럼 전세금을 안 주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이 목적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건데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일부 전세권의 효력인데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적물 전부를 뭐 할 수는 없다고요?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이 건물에 설정해요. 그럼 저당권은 일부에 설정돼요? 전부에 한 거예요? 전부에 한 거죠. 그럼 등기부를 봤더니 A가 1순위 저당권, 그 다음에 요 을이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얘한테 돈을 못 갚았어요? 경매가 실행되겠죠? 그럼 경매는 얼만큼 실행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부죠. 전부가 실행되는데 1순위로 누가 배당을 받죠? A. 2순위로 을이요. 그럼 일부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는 어디로부터 받는 거야? 목적물 전부로부터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는 거야. 근데 얘가 전세금을 안 준다고 일부 전세권자가 내 전세금을 안 줘? 네 건물 다 경매해버린다. 이건 돼 안 돼? 그건 안 돼요.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되지만 얘가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원상회복, 부속물 수거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오죠. 제목만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도 인정되고요. 2번에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권도 인정이 돼요. 이건 우리 지난주에 다 정리한 건데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건 건물을 빌린 거예요? 토지를 빌린 거예요? 건물. 토지를 빌리면 뭐가 나오죠? 지상권. 지상물 매수죠. 그럼 지상물 매수는 지상권하고 또 어디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고 했냐면 땅 빌려서 건물 짓고 하려면 토지 임차권. 두 개요. 지상권하고 뭐예요? 토지 임차권. 근데 용익물권 중에 지역권은 항상 빠져요. 왜 지역권은 안 될까요? 지역권은 남의 땅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 지역권은 이용하는 통행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지 배타적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 설정에서 건물 짓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하고 토지 임차권은 뭐예요? 지상물 매수. 그때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지상권은요. 지상물 매수를 지상권자만 할 수 있어요? 설정자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근데 토지 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이 다 해요? 임차인만 한다고 그랬어요? 임차인만 한다고 했죠. 그러면 건물을 빌려 쓰는 건 건물 전세권하고 건물 임대차가 있겠죠. 건물 임차권. 그러면 건물은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부속물 매수인데 전세권은 부속물 매수를 전세권자만 해요? 둘 다요? 둘 다요. 근데 건물 임대차는 누구만? 임차인만. 그래서 1번은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 2번은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권. 둘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거나 붙여놓고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첫째 줄,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 마지막에 설정자에 뭐가 있어요? 동의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둘째 줄 가운데 설정자로부터 뭐예요? 매수. 그러니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거나 매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뿐만 아니라 뭐도 있죠? 토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인정해 줄 것이냐? 왜냐하면 법률에 규정이 없거든요. 전세권은 무슨 매수만 규정해놨어요? 지금 방금 뭐 나왔어요? 부속물 매수만 규정했잖아요. 그럼 토지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상물 매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밑에 나와 있는 판례. 제목 볼게요. 판례 제목 보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에 관한 민법 643조가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우리 이제 공부하기 더 편해요. 토지를 빌리는 건 지상권, 토지 임차권, 토지 전세권이에요. 전부 다 뭘 인정한다고요? 지상물 매수. 그러면 건물을 빌려 쓰는 건물 전세권, 건물 임대차, 부속물 임대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작물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가 인정이 되고요. 구별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뭘 빌리느냐 그걸로 구별하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에 제목만 보세요. 필요비는 안 되고 뭐만 된다고 했어요? 유익비. 자, 문제 볼게요. 옳은 것입니다.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가름할 수 있다. 자주 나온다고 했고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한다고 했고요.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뒤에 뭐라고 되냐면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한다고요?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지 6개월이 지나야 소멸 통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죠. 상린관계는 소유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다 이용권자에게 다 적용되고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등기해야 소멸이에요? 등기 없이 소멸이에요? 등기 없이. 5번 정답이고요. 좀 쉬었다가 유치권 들어가죠.